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는 네, 11월 26일 화요일 밤을 잊은 그대 공개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보통 이제 2개 정도 주제를 갖고서는 공개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단일계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제목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대한민국 금융시장, 한 지붕 두 가족. 즉, 어떤 집안은 2019년 8월 이후로 굉장히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그 나라 이제 경제도 계속해서 이제 활력을 되찾아가는 반면에, 또 어떤 국가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0% 수준을 나타나게 되고, 어떤 경제 지표는 건국 이래 최고의 실적을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 또한 그 나라 국가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투자 규모를 줄이게 되는 이와 같은 온도차가 극명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 한 지붕 두 가족 왜 이렇게 됐나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고, 앞서서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는, 운전을 할 때 구분되는 두 가지 운전 성향, 즉 첫 번째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되면서 적절한 기간에는 가속을 했다가, 또 감속을 하는 구간에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 것이 아닌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그 깊이를 조절을 하거나 엑셀러레이터에서 살짝 발을 떼므로써 일정 기간 감속이 되게 만드는 그 운전 습관이 있는 반면에, 주로 이제 시내 주행을 하는, 신호에 많이 걸리는 그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성향인, 신호가 이제 터지게 되면 급하게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가 차가 너무 빨리 나가서 앞차의 간격이 좁혀지게 되면 브레이크를 또 밟았다가 또다시 악셀러레이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뒤에서 따라가게 되면 차는 계속해서 막힘없이 달리는데 앞에 차만 유독 브레이크 등에 주기적으로 불이 들어오는 그런 운전 습관을 가진, 그러한 두 가지 구분되는 운전 성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 바로 그와 유사한 사례가 되겠고요. 먼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주요한 국가들의 2019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 11월 25일까지 주식시장 선물지수의 이제 상승률을 보게 되면, 프랑스의 주식시장은 최고 26.65%가 상승이 됐고, 종가 기준으로는 26.35%, 미국의 대형주 지수도 24.84%까지 상승을 했었고, 독일도 21.71%, 중국 상해 종합주 주가지수도 32%대, 일본도 17.51% 등등등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의 다 이제 10%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이와 같은 기간, 선진국이 됐던 이머징 국가가 됐던 대부분 10% 이상의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록하던 시절, 다른 집안은 온도가 너무 달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요, 2019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10.34%가 상승을 했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4.6%뿐이 상승을 하지를 못했어요. 또한 작은 집을 보게 되면, 코스닥을 보게 되면 2019년 현재까지 최고 14.06% 정도 상승했고, 종가로는 마이너스 3.4%예요. 앞서서 살펴본 주요한 국가들은 선진국이 됐건 이머징 경제가 됐건 간에 10% 이상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대한민국은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그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에요. 기간을 좀 더 이제 늘려서 2000년도서부터 밀레니엄 시대, 2000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주요한 국가들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인도의 주식시장은 660.7%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6.6%, 2배 이상이 이제 올랐고요. 미국도 2배 이상이 오르게 됐어요. 주요한 국가들이 이와 같은 이제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아까 2019년 기간 이제 초라한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대한민국은 2000년도서부터 현재까지
670%를 상승을 했어요. 이걸 보게 되면 2019년 기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주요한 국가들보다 처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2000년도서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은 앞서 살펴봤었던 인도의 주식시장을 능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상승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인데 유독 2019년의 성적표가 초라해요. 그러한 이유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2017년 말서부터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말부터 오늘까지 약 마이너스 22%가 하락하게 돼요. 이 마이너스 22%, 좀 많이 하락했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2008년 대부분의 국가 경제에 충격이 발생되고 세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었던 2008년 글로벌 국제 금융위기 시기에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약 17%뿐이 하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2008년은 대부분 글로벌 대기업, 자동차 기업들까지 파산 신청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 기업들도 파산하고 망하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야. 근데 그때보다 지금 코스피가 더 많이 빠졌어? 지금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언론들을 보게 되면, 뉴스를 보게 되면 2008년과 같이 그런 대기업들이 망했다는 내용이 뭐 얼마나 뜨냐. 흔하게 찾아볼 수도 없다. 근데 왜 2017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국제 위기 시기보다 더 하락하게 된 걸까?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2019년 기간 대한민국 코스피의 상승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2008년 글로벌 국제 금융위기 시처럼 해외에 있는 대기업들이 망하고 그 여파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과 주요한 대기업들도 흔들렸었던 그러한 현상들이 현재는 전혀 발생하지를 않는 시절인데 왜 글로벌 국제금융위기 시기보다 왜 코스피 지수가 더 하락하게 됐을까?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작은 집도 보게 되면요. 작은 집은 코스닥이에요. 작은 집은 1990년대 말에 대한민국만 IMF 외환위기를 겪은 게 아니에요. 아시아 주요한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다 겪게 돼요. 그래서 1990년대 말을 아시아 외환위기 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외환위기 시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상승했던 지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는 약 마이너스 348%가 하락해 있는 시점이에요. 즉 코스닥 지수만 보게 되면 1990년대 말에 아시아 외환위기의 충격을 아직 다 벗어나지를 못한 하락 추세 내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개인들은 코스닥을 매매를 하는 걸 선호를 하게 돼요. 호가 자체가 코스피보다는 저렴한 종목들이 많으니 그 호가 자체가 낮다는 이유로 코스닥에 대해서 선호를 하게 되지만 이 역사적인 기간 동안에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와는 달리 아직도 1990년대 말에 외환위기 시절에 아시아 외환위기 시절에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상황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 도대체 왜 이 인도의 주식시장보다도 높은 670%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합주가 지수가 왜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국제금융위기 시보다 더 깊은 침체를 나타내는 것일까?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 금융기업들이 망하고 국내 대기업들도 파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현재는 벌어지지 않는데 왜 코스피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더 하락하게 된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제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유동성이에요. 여기에 이제 파란색 선으로 세계 경제의 표준 미국의 물가를 나타냈어요. 미국의 물가는 2018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이제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글로벌 국제금융 위기 시서부터 현재까지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미국 인플레이션율 지수의 저점이 높아지게 되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특히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2019년 4월서부터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물가를 보게 되면요, 2008년 글로벌 국제금융 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급속도로 이제 유동성을 늘리게 되게 돼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늘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미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유동성을 늘렸었던 그 보유자산을 매각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감소가 되게 되고, 일정 수준까지 감소가 되게 되면 다시 브레이크를 더 밟는 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가속을 하게 되고, 속도가 좀 빠른 듯 싶으면 다시 한번 이제 엑셀러레이터에 밟는 깊이를 덜 밟으면서 이와 같은 감속이 만들어지게 되고, 다시 이제 가속을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검은 선으로 표기한 대한민국의 물가를 보게 되면 글로벌 국제금융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의 물가는 상한 수준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함께 낮아지게 되는 하락 수렴형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것이 미국의 유동성과 대한민국의 유동성의 극명한 차이를 만들게 된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대한민국의 물가를 확인하게 되면